배관 보시겠습니다. 자, 이 배관에서는 우리가 배관의 종류라든지 그다음에 특징, 그다음에 관 길이 산출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공부하실 때는 특히 배관의 부속 이음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같이 해가지고 어떤 어떻게 보면 좀 자질구레한 것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물어보는 이러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잘 염두에 두시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거기 267쪽 보시면요, 배관 재료가 있습니다. 거기서 먼저 철금속관, 관의 재질별에서 철에서 강철하고 그다음 강관하고 주철관이 있는데요. 자, 강과 주철은 우리가 탄소 함유량 가지고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탄소 함유량 가지고 하는데 이 탄소 함유량이 강은 2% 이하일 때고 주철은 2%보다 많을 때입니다. 그래서 주철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굉장히 단단하고 그 다음에 내식성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내식성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우리가 매설용 배관에 굉장히 많이 쓰죠. 이렇게. 그렇지만 이건 전부 다 잘 깨지기 때문에, 조금만 충격을 하면 깨지기 때문에 취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취성이 굉장히 크죠, 이게. 잘 깨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강 같은 경우는, 강은 용접성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리고 강인하고, 잘 휘어지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거를 용접할 수가 없죠. 이렇게 주철은 용접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그 비철금속관이 있습니다. 그 비철금속관은 동관, 연관, 알루미늄관, 스테인리스관 이런 것들이 있고요. 철이 아니란 얘기죠. 그다음에 비금속관이 있습니다. 그건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성면 시멘트관하고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관, 그죠? 자, 성면 시멘트관이 여기서 에터니트관이다 하는 것.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옵니다. 성면 시멘트관이 에터니트관이라는 걸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관. 이거는 우리가 다른 흉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흉관이라는 얘기는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관을 흉 형제가 개발해냈다 그래가지고 흉관이다 이런 얘기고요. 성면 시멘트관은 이탈리아의 에터니트라는 회사에서 만들어낸 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에터니트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상품화된 것이기 때문에 외워두셔야 됩니다. 마치 우리가 저수지 경보장치에서 부자식 같은 경우는 뭐라 그러죠? 맥도널관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맥도널.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맥도널이다 이렇게 미국의 맥도널드사 이름을 그대로 쓰는 것처럼 여기서 에터니트관이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PVC관 같은 경우는 경질 염화 비닐관이다. PVC관. 그래서 이 PVC관 같은 경우는요, 경질 염화 비닐관인데 이거는 온도가 낮은 쪽에서는 굉장히 쓰기 어렵습니다. 잘 깨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온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온치성을 해결할 수 있는 관이 바로 PE관입니다. 저온치성이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어디에 쓰는 겁니까? 한냉지 배관에 쓴다. 이것도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강관의 특징 한번 보시겠습니다. 관의 접합 작업이 용이하고 인장 강도가 크고
내충격성, 굴려성이 크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인 면에서 유리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 뒷장 넘어가셔서 스케줄 번호 보시겠습니다. 자, 스케줄 번호라는 게 뭐냐면요. 자, 우리가 일반 관대 이렇게 쓰면요.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일반 배관용 탄소광관은 우리가 SPP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요거는 그거보다 좀 두껍죠. 요거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SPPS다. 이건 압력 배관용 탄소광관이다. 이걸 우리가 일반 배관용 탄소광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요거는 SPPH다. 고압 배관용 탄소광관이다. 결국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자, 이거는 보통 보면은 10kg 제곱센치 보통 이하까지만 쓰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100kg 제곱센치 이하까지. 요거는 100kg 제곱센치 이상 보통 쓰고요. 그래서 요 고압 배관용 탄소광관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은 용접을 해가지고 이렇게 쓰는 거지만은 이 용접을 하면 안 되겠죠. 고압에 못 견디니까. 그래서 우리가 압출해가지고 보통 하나의 형태를 가지고 쓰는 겁니다. 자, 이런 거 쓸 때는 외경 사이즈가 얼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아니고, 특히요 이런 관 같은 거 쓸 때는 요 두께가 얼마짜리를 가져오셔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 요 부르는 호칭법 자체를 우리가 스케줄 넘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케줄 넘버라고 하는 것 자체는 10 곱하기 우리가 공식 이렇게 씁니다. 10 곱하기 S분의 P. 그래서 S라고 하는 것 자체는 거기서 보시면 허용 응력이 되겠습니다. 허용 응력이 되는 것이고, P는 사용 압력이다. 그래서 10 곱하기 S분의 P다.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스케줄 넘버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가 되는 겁니까? 스케줄 넘버가 커진다는 얘기는 두께가 두꺼워지는 겁니다. 따라서 스케줄 넘버는 뭘 의미하는 것이다? 관관의 두께를 의미하는 것이다. 스케줄 넘버하고 관관의 두께하고 같은 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스케줄 번호. 압력 배관용 탄소광관과 같은 파이프의 두께를 표시하는 번호를 의미한다. 그렇습니다. 스케줄 번호는 10 곱하기 S분의 P다. 그래서 S는 허용 응력, 그 다음에 P는 사용 압력이다. 그래서 허용 응력은 거기에 안전율분의 인정 강도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세 번째 보시면요. 배관용 관관과 K수 규격이 있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먼저 배관용 관관에서 첫째, 일반 배관용 탄소광관 있죠? 그냥 배관용 탄소광관입니다. 요 SPP입니다. 두 번째, 거기 보시면 SPPS가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압력 배관용 탄소광관입니다. 자, 요거는 외워야 됩니다. 중요한 몇 가지들을 외우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여기 나와 있는 SPPH가 되겠습니다. 고압 배관용 탄소광관이죠. 네 번째 SPHT가 있습니다. 이거는 하이 템퍼레이처 고온 배관용 탄소광관이 되겠습니다. 이거 몇 도까지예요? 350도씨 이상에도 견딜 수 있는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고온 배관용 탄소광관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로우 템퍼레처, 저온 배관용 탄소광합니다. 그 다음에 SPA, 합금 배관용. 자, 적어도 요 정도는 다 외워두셔야 됩니다. 요게 어떤 거라는 것들은 다 이거 외워둬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표 다 외울 수는 없겠지만은 1번 배관용 탄소광관 보시겠습니다. SPP 10kg/G 이하의 압력이죠. 1MPa 이하니까. 두 번째 압력 배관용 탄소광관 SPPS. 세 번째 고압 배관용 탄소광관 SPPH 10MPa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음매 없는 것이다. 그 다음에 4번 고온 배관용 탄소광관 SPHT 350도씨 이상 견딜 수 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거기 5번 배관용 아크 용접 탄소광관 이걸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6번에 배관용 합금광관 SPA, 저온 배관용 탄소광관 SPLT, 요거는 빙점 이하, 저온 배관용 0도씨 이하,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수도역에 보면 SPPW, 수도용 아연 도금광관 해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셔가지고 열 전달용에 보시면 1번 보일러 열교환기용 탄소광관 STH, 다른 말로 STBH 하는 것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머지들 한번 쭉 참고를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셔가지고요. 관길이 산출법 보시겠습니다. 자, 이 관길이 산출법은 우리가 나중에 이제 그 2차 시험 할 때에 배관을 이게 보통 보면 이제 9등분 이렇게 내가지고 9등분 내가지고 거기에 이제 이음새하고 같이 해가지고 제작 도면을 보고 필요로 하는 작품을 만들게 됩니다. 그때 동강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밴딩을 하죠. 밴딩을 해가지고 휘는데, 그러면 그 밴딩 해가지고 휘어진 그 길이를 직선에서 이렇게 밴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직선부 길이를 얼마로 잘라야 되느냐 하는 계산 공식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계산 공식을 모르면은 우리가 작업하는 도면을 치수대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공식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이 공식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렇게 지름이 R인 이 파이프를 이렇게 휘었을 때 만약에 이렇게 90도만 휘었다, 이렇게 90도를. 그럴 때에 90도일 때 요 파이프에 펼쳐놓은 길이는 얼마냐? 다시 말하면 펼쳐놓은 길이를 이렇게 휘었을 때 얼마짜리를 써야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계산하는 공식은 요 둘레 길이가 얼마가 되는 겁니까? 원주율을 계산하는 게 되겠죠. 원주율 계산하는 겁니다. 요 반지름에 뭐가 되는 겁니까? 거기에다가 원주율 파이에다가 R 이렇게 계산하면 원 둘레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2파이 R이 되겠습니다. 원 둘레. 거기에다가 곱하기 아까 원이면 몇 도가 되는 겁니까? 전체가 360도가 되겠죠. 근데 요거는 지금 몇 도입니까? 90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4등분 중에 하나라는 얘기죠, 이게. 그래서 관길이 산출법에서 L은 2파이 R 곱하기 360분의 세타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180도다. 이렇게 180도다. 이렇게 180도. 그러면 360분의 180이 되겠죠. 그래서 요 계산하는 법 2파이 R 곱하기 360분의 세타라는 것. 요거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또 하나 절단 치수가 있습니다. 자, 절단 치수에서 자, 파이프의 절단 치수에 여기에 양쪽에 이렇게 엘보를 끼웠다. 이렇게 양쪽에 엘보를 끼웠다. 그러면은 우리가 도면상의 치수는 항상 중심에서부터 중심까지입니다. 항상 중심에서부터 중심까지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요 배관 부속교의 중심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중심거리. 여기를 우리가 L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배관의 거리가 450mm다. 450이라는 얘기는 요 엘보의 중심거리, 요 중심에서부터 중심까지 거리가 450이라는 얘기입니다. 항상 중심에서 중심까지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항상 배관의 거리는 치수는 중심에서부터 중심까지 거리다. 그럼 요 길이를 우리가 L이라고 했을 때에 그 다음에 그 양쪽에 지금 엘보가 물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 엘보가 물려져 있는 요 거리, 엘보의 끝에서부터 중심까지 거리, 이걸 우리가 A라고 하자. 그러면은 그 엘보가 이제 나사에 이렇게 물리지 않습니까? 지금 어디까지 물렸습니까? 여기서 이만큼 물린 겁니다. 요만큼. 이걸 우리가 스몰 a라고 하자. 작은 a라고 하자. 그렇게 됐을 때에 배관의 파이프를 잘라야 되는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450이다. 450이라고 했을 때, 450mm라고 했을 때, 배관은 항상 미리가 안 쓰더라도 미리가 기준입니다. 그죠? 그러면 450을 자르라고 할 때, 길이가 중심거리가 450이다 할 때, 이 450을 잘라야 되는 거리를, 이 파이프 이만큼 잘라야 되는데 450을 잘라버리면 안 되겠죠. 왜? 엘보가 물려준 나머지 여유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요 거리만큼, 그죠? 요 거리만큼 뒤로 커지겠죠. 그러니까 450이라면은 450에서 요 거리만큼을 짧게 해줘야 450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요 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우리가 L이라고 할 때 치수 절단 거리, 치수 절단입니다. 절단 치수가 되겠죠, 이게. 파이프를 잘라야 되는 절단 치수는 전체 L에서 요 거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A에서 스몰 a를 뺀 거죠. 그런 게 이쪽에도 있고 만약에 여기도 똑같은 게 있다면은 이런 게 몇 개가 있는 겁니까? 2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단 치수는 중심거리에서, 이건 중심거리가 되겠습니다. 중심에서부터 중심까지 거리. 그리고 요거는 뭐가 되는 겁니까? 여유치수가 되겠죠. 그 여유치수를 뺀 값이 바로 절단치수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 나중에 이제 우리가 2차 시험할 때는 이거 가지고 이제 계속 이제 다뤄야 되는 그런 문제라는 것 꼭 알아두시고요. 나중에 요거 문제 풀 때 한번 풀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3번에 주철관 보시겠습니다. 주철관. 자, 주철관은 아까 설명해 드린 것처럼 자, 내시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주로 쓴다? 매설용 작업에 쓴다 그랬습니다.
자, 1번 내구성 및 내시성이 양호하고 강도가 크고 그 다음에 사용처가 다양하다. 특히 매설배관에 적합하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매설배관에 적합하다. 강과 주철은 탄소 함유량 가지고 구분한다고 그랬죠? 탄소 함유량 가지고 구분한다. 그래서 강은 2% 이하이고 주철은 2% 이상이다. 자, 주철에서 보통 주철하고 고급 주철, 구상 흑연 주철이 있는데요. 세 가지가 있는데 특히 구상 주철 같은 거는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구상주철, 구상흑연주철은 땅속 또는 지상에 배관하여 압력 상태 또는 무압력 상태에서 물이 수성 압력에 사용하는데 이거를 구상주철을 덕타일 주철이다 하는 거 꼭 알아주셔야 합니다. 덕타일 주철을 다른 말로 노듈러 주철이다. 그래서 이 세 개가 같다는 것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3번에 주철관 분류 쭉 읽어보시면은 수도형, 수직형, 원심형 쭉 나와 있죠. 4번에 원심형 몰타르 라이닝 주철관 해가지고요. 원심형 몰타르 라이닝 주철관은 주철관 내벽에 원심력을 이용하여 몰타르를 라이닝한 것으로서 시멘트, 쇄골재 비율이 1대 3.5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요. 주철관의 이음 방식. 주철관의 이음 방식은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거기 보시면 첫째 뭐가 있습니까? 기계식 이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타이톤이 있습니다. 자, 타이톤 같은 경우는 접속할 때 뭐 용접이 안 되고 그러니까 뭐 배관 부석을 써서 하는데 딱 하나 원형의 공문이 하나만 가지고 하는 건다. 그래서 타이톤 접합은 원형의 고무링 하나만 가지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노허브 이음이 있고요. 허브가 없다는 얘기죠. 허브가 없고 그 다음에 빅토릭 접합이 있고요. 소켓 접합이 있다. 그래서 자, 주철관은 메카니컬 타입, 기계식 이음이 있고 타이톤 접합이 있고 노허브, 빅토릭, 소켓 이렇게 가지고 5가지가 있다는 것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험에 다음 중에서 주철관 이음 방식이 아닌 것은 뭐냐? 1번 기계식, 2번 노허브, 3번 타이톤, 4번 플라스턴. 그 플라스턴 같은 거 우리가 뒤에서 이제 공부하겠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연관, 납으로 된 관, 연관 이음 방식을 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철관의 이음 방식은 기계식, 타이톤, 그 다음에 노허브, 빅토릭, 그 다음에 소켓. 그 중에서 고무링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것이 타이톤이다 하는 거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관 보시겠습니다.